펠로시 이야기인데요. 낸시 펠로시 집에 들어가서 폭행을 저질렀다가 잡혀있는 데이빗 드페이프라는 이 인물이 지금 불법 체류자다. 캐나다 시민이라고 합니다. 원래 캐나다 시민들은 미국에 6개월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 살다가 잠깐 캐나다 국경 넘어갔다 다시 오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6개월씩 연장하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2008년부터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계속 미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인 양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지금 막 아주 뭐 본물 넘치듯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조회수를 높이려고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냥 재미로 보시기 바라고요. 그냥 재미로 보십시오. 올해 42살인 데이빗 드페이프는 화요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 흉기폭행, 노인학대 등 혐의에 대해 본인은 무죄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교도소에 보석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폭행과 납치 혐의가 연방정부가 기소한 내용이고요. FBI 쪽에서는 폭행하고 납치 요것만 지금 기소한 혐의로 적용을 했는데,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또 다른 혐의를 지금 부여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살인미수, 흉기폭행, 흉기폭행, 노인학대 이런 것들은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주 경찰 당국에서 기소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 당국이 보았을 때는 살인미수 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살인미수죄를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것 자체가 좀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저희가 보기에는 웃기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웃긴다기보다도 이제 오늘 보도해드리는 이 내용은 이민 세관 집행국 아이스라는 불체자를 단속하는 단속팀이 있는 곳이죠. 이 아이스가 그 각 지역에 있는 교도소들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미국 시민이나 아니면 영주권자라든 이런 신분증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신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보통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당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근데 동의하느냐 뭐 이런 서류에 사인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인을 해주면은 그러면 그것이 이민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민국에서 그 사람 신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조사 과정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조사 과정에 이게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드러났고 캐나다 시민이라는 게 드러났고, 그리고 2008년 3월 달에 멕시코에서, 캐나다 시민인데 멕시코에서 샌디에고 쪽으로 국경을 넘어온 입국 기록은 있는, 그것이 미국에 들어온 마지막 입국 기록, 서류상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입국 기록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로는 일체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법 체류, 2008년 3월에는 합법적으로 들어왔겠군요. 그럼 6개월 뒤인 2008년 9월부터는 그냥 불법 체류를 계속 하고 있었던, 이른바 오버스테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중요한 얘기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재밌거리로 얘기를 해드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펠로시 집이 바로 이 집인데, 여기에 지금 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 나오고 있고, 뭐 근데 뭐 경찰이 너무 빨리 출동을 했다는 등 뭐 동성연애 이제 드페이프가 사실은 뭐 이렇게 무단 가택 침입한 게 아니라 뭐 폴 펠러시랑 뭐 무슨 관계였는데 뭐 둘이 어떻게 싸움이 붙었는데 경찰이 나타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이야기들을 막 많이 만들어 주시는데, 하여간 참조하시고 그냥 재미삼아서.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드페이프의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팩트들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본인이 일단은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 외국인이다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할 확률이 좀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의 여자친구 전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좌파다라고 전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처 같은 경우에는 낸시 펠로시를 존경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과 전처 사이에 아이가 둘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뭐 100% 동성애자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고 뭐 양성애자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그런 정도 팩트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1월 6일 의회 사건하고 그리고 지금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을 싸잡아가지고 마가 유권자들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이 나쁜 놈들이다라고 지금 막 몰아붙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내러티브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내러티브를 좌파 언론들이 그것도 유력 언론들이 폴리티코부터 해서 뭐 더 힐, 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유력 언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말씀을 일일이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대형 언론사들이 전부 다 이 내러티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맞다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매우 잘못된 정보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잘못 알고 이거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아무 관계. 저희가 볼 때 드페이프랑 마가 유권자들이랑 트럼프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자꾸 연결시키려고 한다. 감성몰이 하는 거죠. 감성팔이.